안녕하세요. 세법 쉽게 설명하는 텍스플래너 공인회계사 김대준입니다. 오늘은 개인기업 법인전환 지난 1월 22일 영상 제작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이런 분들께 좋습니다. 상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법인전환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도 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비성 서비스업은 조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모든 업종이라고 했습니다. 늘상 우리가 유튜브 제작을 하면서 아쉽더라고요. 끝내놓고 나면 이거 하나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 말씀 더 드렸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법인전환 1편에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법인전환 하게 되면 일단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부동산을 양도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양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서 2월 과세라고 미래에 법인이 처분할 때 양도세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요. 그 양도세는 그때 당시에는 법인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전환한 지 5년 경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이내에는 그 양도한 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법인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겠죠. 취득세는 일부 감면, 또 일부는 감면 안 해주는 부분, 그래서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로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 그 세액이 만만치 않다라고 드렸죠. 그런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을 두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워낙 관련 세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이 그 정도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드렸는데,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중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경제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덜 말씀드린 것이니까 수정 보완 드립니다. 세금 부담 비교도 양도세는 안 내는 방법, 그리고 취득세와 농특세 부분 얼마 내고, 사실은 법인전환 하면서 자본금 등록세까지 내야 되니까 그 전체 세 부담을 우리 소유자는, 법인전환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 비용을 세금뿐만 아니라 외부 비용, 감정평가 비용,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공인회계사의 감정인 등의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고려를 한 다음에 경제성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법인전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법인전환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는 중과 방법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또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하지 않는 방법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각 기업마다 판단을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각 기업의 장부가액, 취득가액이 얼마만큼으로 취득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모든 세효과가 달라집니다. 세밀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적게 부담한 때, 회사가 성장 가도에 있을 때는 소득세가 계속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소득세 세율 체계는 법인세 세율 체계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법인세는 2억 원 이내까지는 11%를 부담하게 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소득세, 종합소득세보다는 훨씬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세율 구간마다 세액을 다 산정을 한 다음에 세액의 경제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단순하게는 사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해서 법인세가 더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법인전환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부 고객들은 매출액이 높으면 법인전환해야 됩니다. 등등 하는데요. 실제로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세액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수익성까지 따져야 되나서 매출액이 훨씬 낮다 하더라도 그 이익 규모가 크다고 하면 법인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장기간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 회사에 유보이익이 많이 생겨서 사실 재투자 재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세금을 개인소득세로 많이 내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상황에서 외부 자금 조달을 하느니 차라리 법인 전환에서 법인세로 소득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한 다음에 자금 조달의 원천을 유보이익으로 충당할 필요가 크다라고 하게 된다면 법인 전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성장 가도 과정에서 많은 투자 자금이 설비 자금, 부동산 자금 등등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연구 자금, 여러 가지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 유보이익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대출금도 법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훨씬 더 좋게 개인보다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는 대출금도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법인이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기타 어떤 회사 외부 투자자들이 아주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사업으로 유지를 할 경우 그 투자자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금의 담보력이나 투자금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를 구획을 짓지 못하는 결과가 되죠. 근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법인은 자금 조달 성격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서 법인 전환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오겠죠. 법률에서 여기는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요건상으로. 그럴 경우에는 법인 전환으로 법인으로 처음부터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기타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도 이외에 많이 이 법인 전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 이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간을 해도 사실 부족할 정도로 면밀하게 강의를 하고 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기업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기업은 법인사업자인데 개인기업은 개인으로서 모든 권리 의무가 한계가 개인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인과 법인은 아예 별개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개회의 공신력이 아주 차이가 큽니다. 법인기업은 외부 자금 조달력이나 또 신용도라든가 또 국제 진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인기업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거래에 있어서도 법인기업을 더 개인기업보다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기업은 소규모 자영업자 이렇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개인기업들은 엄청 큰 기업도 있죠. 1000억 이상인데도 아직까지도 개인기업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업의 문화와 특성, 그 사주의 경영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은 이만큼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법인화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개인사업자가 대출금이 있어요. 금융대출금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법인 전환을 하면서 개인기업은 폐업을 해야 되고 새 법인은 신설법인이라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런 경우 법인 전환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되겠죠. 사실은 개인기업자가 수년간 개인 사업을 해왔고 법인기업으로 운영해 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연장된 기업입니다. 금융기관에 가셔서 법인 전환 계약서를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수년 동안 해온 거는 세법에서도 새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법상으로 법인이기 때문에 신설법인으로 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계속기업입니다. 그래서 새 법인에서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개인 사업자에게 반환해주면 금융기관 내에서 해결이 되니까 이거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법인화한 경우 모든 임직원들에게 급여 체계가 있을 것이고 그 급여 체계는 과거의 개인 사업자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단 대표자 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책정이 안 돼 있죠. 급여가 소득으로 사실은 책정이 되는 거죠. 이게 법인화했더니 모든 임직원들은 똑같이 급여 체계가 그대로 승계대에 넘어와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과거에는 개인 사업자였을 때는 남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소득세를 내고 가져갔는데 이제는 법인이다 보니까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을 해야 돼요. 그 책정을 했으면 개인 사업자하고 동등하게 돈을 마음대로 갖고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배당으로 다 가지고 가면 돼요. 다만 일부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좀 불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는 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져가지 않고 또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법인기업은 법인과 개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법인 전환 시 고려해서 앞으로 대표이사의 급여 정책을 어떤 수준으로 할까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 법인 전환 이후에 급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도 책정을 기준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법인 전환하는 방법. 개인 사업용으로 사실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가 제일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이유는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이율과세 혜택을 받아서 안 내지만 취득세는 상당 수준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국민주택 채권이나 채권 가액도 있고 감정평가 비용도 있고 공인회계사의 감정서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또 법무사의 법인 전환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관련 부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 법인 전환 방식으로 하고, 또는 중소기업 통합 방식으로 합병의 경우처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떻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 비용 예산을 잘 책정하셔야 되고, 사실은 수도권 내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수도권 내라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개별 기업마다 특성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 경우는 모든 개인 사업자들 법인 전환을 임할 때 상담을 깊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 방식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거의 세금이 없는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부동산이 없을 경우, 이 경우는 일반 모든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조업, 유통업, 소매업 뭐 너무 많이 다양하죠. 그 모든 개인 사업자들 법인 전환할 때 부동산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부가가치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세는 양도를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 입장에서 새로운 자산부채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은 자본금 등록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각 기업마다 특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다라고는 하지만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나 또 중소기업 통합 방식보다는 쉽다라는 뜻이지 세무 리스크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자본금 결정과 또 주주 결정, 그리고 임원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될 다양한 검토 부분이 있으니까 꼭 전문가님과 상담해 주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종별 예시, 부동산 관련 업종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주택임대업, 주택임대업도 법인 전환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업 등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겸용주택, 부동산 개발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과 유통업을 그냥 묶어보면 사실은 이 부동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많이 들어가고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금융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 명의 변경한다든가 또 재고자산 변경한다든가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안 남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재고자산을 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한쪽에서는 당하고 한쪽에서는 불공제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법인 전환 하다가 다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들이 있어요. 예금 자산이나 또 과거의 실적, 매출 실적이나 등등을 전부 법인으로 승계받아야 되는 숙제들이 있고, 그 숙제를 풀어야만이 미래의 공기관이나 또 대기업 납품처에 실적으로 떳떳하게 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주의사항이었습니다.